제가 하게 될 거는 이제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주제인데요. 처음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아까 뭐 찬성님도 말씀하시던데,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너무 범위가 좀 추상적이고 크고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실마리를 풀어야 될까. 그래서 많이 치열하게 고민을 하지 않았지만은, 사실 감을 쉽게 잡지 못해가지고 계속 목숨들이다가 그래서 일단 찬성님처럼 저도 그 인터넷에 절대성 같은 데서 써보니까 정의가 이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의를 보고 거기서 말하는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좀 이렇게 좀 풀어나가면은 어떨까 해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좀 실마리를 얻어가지고 한번 풀어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절대 또 크게. 그래서 지금 사진 찍으니까, 예. 제목을 크게. 그래서 먼저 이 절대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려온 걸 이렇게 봤는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더라고요. 절대성 하니까 어떤 조건이 없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좀 비교 대상이 없는, 네. 조건이 없고, 두 번째는 비교 대상이 없던 성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통상 A하고 B가 있으면은 어떤 B라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A라는 어떤 원인, 즉 인과관계, 즉 B라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A라는 한정적인 그런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그 전 단계가 있어야지만이 B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조건이 없다라는 거는 어떤 A와 B의 어떤 인과관계를 초월한, 이건 다른 얘기로 한다면 어떤 스스로 그러한 그런 말로도 이렇게 치환이 가능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비교 대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라는 게 뭔가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이제 비교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식, 첫 번째로 의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인식. 그게 이제 어떤 두 가지 어떤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좀 쉽게 설명한다면은, 어떤 나라는 게 있어요. 나라는 게 있고, 나라는 어떤 존재가 있으면은 나의 어떤 밖에 있는, 이거를 우리가 통상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나를 둘러싼 어떤 환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나라는 어떤 A라는 어떤 관점에서 나를 둘러싼 그 세상의 관점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제 B라는 걸 봤을 때, 어떤 그런 나와 어떤 세상, 나의 어떤 그런 곳 속에서 의식이라든가 이제 인식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네. 조금 막히네요.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먼저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가지고 어떤 의식하는 거, 인식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의식하고 인식한다는 거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어떤 차이가 생길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의식이라든가 인식이 이제 생겨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상대성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상대성을 상대성의 어떤, 이제, 절대성에서 이제 비교 대상이
없는 걸 이제 절대성이라 하고, 근데 그걸 반대로 했을 때 비교 대상이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의식작용이라든가 어떤 거를 인식함에 의해서 어떤 비교될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상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어떤 나라는 존재, 어떤 A라는 어떤 지점이 있고, 나를 둘러싼 어떤 환경, 그 세상을 이제 B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역으로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상대성이라면은, 그러면은 그 절대성은 어떤 속성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역추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절대성이라는 거는, 어떤 인식, 그런 차이에 의해서 어떤 이런 상대성이 나타나니까, 절대성은 반대로 역으로 추정해 보면은 어떤 의식하고 어떤 인식하는 것이 어떤 없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상대성에서는 이런 속성이 나타나니까. 그러면은 어떤 의식하는 거라든가 인식하는 게 없다라는 거를 조금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어떤 양상으로서, 그 첫 번째는 표현을 한다면은 어떤 그 A하고 어떤 B라는 그런 게 있을 때, B라는 어떤 그런 게 있을 때,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완전히 그냥 하나인 거, 한 몸과 같은 상태, 어떤 차이가 없으니까, 그게 어떤,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떤 A하고 이제 B라는 어떤 그런 게 있을 때, 그 A하고 B 사이에 어떤 그 교환이라 그래야 되나요? A가 곧 B이기도 하고, B가 곧 A이기도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너무나 이렇게 그 무한히 이제 찰나찰나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교환 운동이 일어나면은, 거기서는 어떤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하나의 어떤 또 그 어떤 절대적인 어떤 양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그야말로 이제 이것도 아닌, 이거와 이거를 다 버린 상태. 어떤 이걸 뭐 굳이 표현하면 어떤 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말하면 그냥 생각을 그냥 버린 상태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절대성의 양상 속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가지 양상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A하고 B 사이 어떤 그 거리가 없는, 그야말로 한 몸인 거, A와 B 사이에 어떤 끊임없이 이렇게 무한히 이제 교차되면서 어떤 시간의 어떤 간격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인식이라든가 의식의 어떤 작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절대성의 어떤 그런 세 가지 어떤 양상으로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어떤 이 상대적인 어떤 세상에서 나타날 때 우리가 보면은 어떤 의식이라든가 인식작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파생되는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시간하고 공간,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딱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어떤 공간, 어떤 사건과 사건 사이의 어떤 흐름이잖아요. 또 공간이라는 거는 지금 뭐 저와 제가 서 있는 자리하고 지금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서 있는 어떤 그런 자리 사이의 어떤 공간,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나와 어떤 세상 사이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속성으로 상대성의 세상이 나타나는데, 근데 절대성에서는 어떤 시간과 공간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낼까 이제 만약 유추를 해본다면 이런 절대성의 어떤 양상을 통해서 유추를 해본다면은 어떻게 말하면은 A와 B가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고 A와 B가 끊임없이 이제 그 상호 교차하는 거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어떤 이 양상은 어떻게 말하면 좀 느낌상으로는 하나 어떻게 좀 모아져 있는 그런 양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쪽은 보면은 뭔가 어떤 시간과 공간인 걸, 그래서 이와 반대쪽으로 어떤 크게 팽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속성을 내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측면의 어떤 양상으로 미뤄본다면은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없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좀 미뤄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절대성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가변적인 어떤 속성이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연 그럼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어떤 그런 속성이 있는가 그런 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옛날부터 보면은 어떤 이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고대로부터 보면 여러 가지 현자들이라든가 깨달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항상 어떤 절대성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유한한 어떤 변하는 세계는 어떤 상대성의 세상이다.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명상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절대성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항상 많이 얘기를 했었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런 세상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깨달음 수준에서 봤었지만 어떤 보편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일반화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발전 과정에서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대표적인 예가 처음에는 이제 보통 고전역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전역학 해가지고 뉴턴이 어떤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런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런 좌표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운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시간과 공간은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런 무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무대 안에서 모든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시간과 공간은 변하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왔었잖아요. 생각해 왔었잖아요. 우리가 통상 생각하기에도 공간 하면은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공간상의 거리는 누가 측정을 하더라도 다 이렇게 어떤 명확한 거리라고 생각하고, 시간이라는 것도 보면은 누가 측정을 하더라도 동일한 측정 시간이라고 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왔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믿어왔었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를 제시하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는 어떤 운동 상태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빠른 속도에서는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공간이라는 것도 중력에 의해서 쉴 수가 있는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떤 의식의 어떤 패러다임이 이렇게 전환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어떤 시간과 공간이 과거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런 좌표였다면은 어떤 그런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가변적인 어떤 물리량, 다른 표현을 하면 어떤 상대적인 어떤 성질이라는 걸 이렇게 밝혔죠.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그래서 저는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절대성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그 시간과 공간이 어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절대성의 그런 세 가지 양상을 통해서 그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그 끊임없이 이제 가변적인 상황을 나타내잖아요. 예. 크게 어떤 팽창한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 그 완전히 어떻게 말하면 수축되어 있는 모습, 전과 같은, 그리고 완전히 없을 수도 있는. 예.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말하면은 어떤 그런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런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그 절대성이다. 예. 그래서 상대성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어떤 이런 걸로 유추해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절대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말하면은 이제 그 절대성의 어떤 모습은 이제 크게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떻게 말하면 이 절대성이라는 건 어떤 절대성은 어떻게 말하면 어떤 그 가능성의 가능성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가능성을 말하고 어떤 가능성의 영역. 여기서 조금 말을 더 붙인다면 어떤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 그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모습을 이렇게 무한히 이제 자유자재로 나타낼 수 있는, 예. 아주 작을 수도 있고, 점과 같을 수도 있고, 아주 크게 팽창하는 전부일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어떤 아무것도 아닌 어떤 걸 수도 있고, 예. 어떤 우리가 어떤 의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어떤 양상으로서 이제 항상 어떤 끊임없이 이제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에서 무한 운동을 하고 있는 어떤 세계인 거고, 그런 어떤 본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가능성의 어떤 본질들은 결국은 어떤 의식과 인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나와 세상이 이제 생기고, 그런 것들은 어떤 시간과 공간으로서 어떤 상대적인 어떤 세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절대성과 상대성은 같이 붙어 있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느낌상으로 어떤 동전이라는 어떤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동전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이제 동전이라 그러면은 동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은 동전의 어떤 이쪽 면이 있을 거잖아요. 이쪽 면, 이쪽 한 면이 있고 또 이쪽 한 면이 있어요. 근데 동전이 존재하려면은 어떤 한 면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동전이 존재하려면 이쪽 면이 있고 반드시 이쪽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크게 뭐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다양한 양상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본질적인 어떤 어떤 요소는 반드시 어떤 이 가운데를 통해서 상대적인 세상으로 나타날 때는 그 본질적인 어떤 그 속성은 반드시 또한 이렇게 그 속성을 이렇게 드러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말하면은 하나의 어떤 이런 파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굳이 표현한다면은 이게 이게 작은 거라 그러면 이게 큰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건 가운데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런 높고 낮은 가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 상대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큰 파동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어떤 마음들, 어떤 밝은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상대적인 것은 어두운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기운상으로 표현했을 때는 어떤 높은 어떤 그런 기운, 자신감이라고 표현한다면은 그 밑바닥은 어떤 수축된 어떤 외소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이라든가 수만 가지 마음의 어떤 양상들도 사실은 뭐냐면은 어떤 절대성이 어떤 세계에서 이런 크게는 어떤 그런 세 가지 어떤 그 양상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상대적인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무한한 여러 가지 그런 파동과 같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러면 이런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것이 과연 왜 중요할까 이런 느낌을 한번 또 생각해 봤거든요. 어떤 이런 주제가 나왔다는 거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찰을 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내가 바르게 이제 쓸 수가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절대성이고 상대성이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 분명히 어떤 양상들은 이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동전이 있으면 동전의 이쪽 면에 있으면서 이쪽 면을 이제 바라보잖아요. 어떤 이 상대적인 세상, 그 상대적인 세상에 어떤 분리가 있고 분별이 있고, 근데 분명히 그 반대의 어떤 나의 어떤 뒷면에는 분명히 어떤 이런 절대적인 어떤 세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눈이 어떤 이쪽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이런 후면에 있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세상을 보지를 못하는 것 같고, 또 여기 이 세상을 이제 중시하게 되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분명히 어떤 이런 어떤 원리를 알고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내가 이제 가운데서 느끼고자 할 때 내 뒤에 있는 어떤 이런 상대적인 세상인 그런 상대적인 세상을 낳는 어떤 절대적인 세상에 대해서 어떤 무한한 가능성의 세상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 느끼고, 결국 이런 걸 느낀다는 거는 결국은 절대성과 상대성을 다 내포하는, 이 절대성과 상대성을 다 내포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신이 아닌가, 신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신의 어떤 양면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충분히 통찰하고 받아들이고자 할 때 어떤 신을 느끼는 거고, 결국은 그 신을 느낀다는 거는 그 절대성과 상대성의 세상에서 이제 마주한 어떤 나 자신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너무 좀 낯설은 주제다 보니까 좀 그냥 혼자 막 생각을 하다가 하니까 갑자기 막힌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많이 아직 머리로 많이 생각을 하고 가슴으로 좀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좀 낯설은 것 같아요.